반갑습니다. 지배현근 세무사입니다.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해설. 오늘은 양도소득세 고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이제 거주 기간 요건이 이제 추가가 되죠. 그럼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최대 80%, 즉 보유기간 곱하기 8%의 공제율을 적용해가지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 8%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보유기간 곱하기 4%, 그 다음에 거주기간 곱하기 4% 해가지고 각각 40%를 한도로 해가지고 합산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일단 3년 이상여야 되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유기간 곱하기 4%, 거주기간 곱하기 4%의 계산 방법을 적용하려면은 거주기간이 최소 2년 이상여야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보유기간 곱하기 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4년을 보유하고 4년을 거주했다고 하면은 4 곱하기 4, 4, 4, 16에다가 거주기간 4 곱하기 또 4 해서 3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6년을 거주했다가 하면은 4, 6, 24, 그 다음에 거주기간 4, 6, 24, 48%. 그러니까 10년을 거주해야만 최대 40% 해가지고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세금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사례를 양도가액 20억이고 양도차익이 10억이 났습니다. 10년 이상 보유를 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10년 보유 중에 10년을 거주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매매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년 보유 중에 10년을 거주했으면은 보유기간 곱하기 4%, 그러니까 4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하고, 거주기간 곱하기 40%, 4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합한, 즉 80%. 그러니까 종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를 하든 아니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든 달라질 건 없죠. 거주를 10년 맥시멈으로 했기 때문에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보유하는 중에 2년 거주를 했다 하면은 얘기가 완전 달라지죠.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데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2년 거주를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 곱하기 4%, 40%에다가 2년 곱하기 4%, 그러니까 8%죠. 최대 48%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고가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2년밖에 거주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를 해야만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되고, 그 이후에 양도를 하면은 세부담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10년 이상 거주를 다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올해 양도를 하나 내년에 양도를 하나 큰 차이가 없다. 세부담의 변동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7일에서 2020년 6월 30일, 그러니까 특례 유예 기간이었죠. 이 기간 중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 거주주택이 2년 이상 거주한 고가 1세대 1주택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프로를 적용받습니까? 우리가 이제 중과 대상에 해당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되죠. 근데 이 3주택, 거주주택하고 장기임대주택하고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근데 그 거주주택이 9억 원이 초과되는 고가주택이면은 원칙적으로 3주택 상황에서 고가주택이 초과되는 부분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중과가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6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산식에 의해 가지고 세금을 안 낼 수 있지만 9억 원을 초과되는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데, 그 거주주택이 1세대 3주택에 열거되어 있는 중과제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그렇다 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2019년 12월 17일에서 2020년 6월 30일 특례 그 유예 기간에 양도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과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특례 기간 동안에 양도하는
그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됐냐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이어야 됩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양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가 달라지고, 적용된다고 했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 되는지가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1세대 1주택 고가 거주주택을 중과 제외 기간 내에 양도한 겁니다. 즉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 날 양도를 했습니다. 그럼 거주주택이 있고 장기 임대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거주주택하고 장기 임대주택과의 관계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거주주택과 신규주택 사이는 일시적 이주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거주주택을 양도했었을 때는 일단 9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는 건 맞아요. 근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용되는데, 이 거주주택이 과세 부분에 대해서 중과가 제외되기 위해서는 1세대 3주택 중과 제외주택에 뭔가 열거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는 열거되는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주주택을 양도한 기간이 2019년 12월 17일에서 2020년 6월 31일이라고 하면은 중과 제외에서 열거되고 있죠. 즉 조문에 보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3 제1항 12호에서 어떻게 열거하고 있냐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주택은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주주택이 중과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또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지금 비과세 특례가 중복된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케이스에서 이 거주주택이 중과 제외기간 외에 해당이 됩니다. 즉 2019년 12월 17일에서 2020년 6월 4일 그 사이에 양도한 게 아니고 그 전후로 양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중과가 적용되죠. 거주주택은 중과 제외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첫 번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되겠죠. 미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과 제외 열거되는 그 기간에 양도했으면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내에 양도하지 않았다 할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아예 적용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이 리셋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리셋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그 보유기간도 리셋돼가지고 다시 보유기간을 산정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리셋되는 거는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이 리셋되는 거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이 리셋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별도 소득세법 제95조에서 별도 열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유기간에 대한 리셋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이 각각 다른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리셋되지 않고 처음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기산을 한다. 그리고 내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곱하기 4%,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주기간 곱하기 4%를 갖고 계산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리셋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갖고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돼서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때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아까 위에서 사례하고 이제 살펴본 내용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감사 지적 사항으로 많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진됐었을 때 세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뭐 좀 그러니까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다툼은 있는데, 실제 지금 과세 관점에서는 추진하고 있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은 그겁니다. 내가 거주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채를 했습니다. 그 신규 주택이 없다고 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당연히 중과가 적용이 안 되겠죠. 근데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시적 2주택이 이제 중복 적용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도 9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를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9억 원을 초과했었을 때 과세 부분이 있고, 그 과세가 양도 당시에 새 주택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3에 뭔가 열거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 본 사례처럼 중과 제외 유예 기간에 이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중과가 적용 안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주택이 중과 그 특례 양도 기간에 벗어났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 당시 세 채, 그리고 9억 초과분에 대한 고가주택에 대해서 어떤 중과제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과도 적용받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그리고 실무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